다 다음에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왜 금요일만 되면 국민의 집은 작아질까요? 원래 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냈는데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난주도 똑같았어요. 달리 볼 포인트가 있거든. 근데 그 포인트는 왜 써? 애매해. 그거 대개 보면 그게 맞는 거 뭐냐면 지금 가장 이슈가 뭐예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경선이잖아요. 아니 그 보궐선거잖아요. 아 잠깐만 여기서 정변 빼고 보궐선거와 재보궐선거, 아니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 아시는 분? 우리 패널 중에 보통 통칭 재보궐선거잖아요. 재선거와 보궐선거 뭐가 달라? 이번 선거는 보궐이에요, 재선거예요? 보궐 아닌가요? 자리가 없어졌을 때. 재선거는 선거 자체가 무효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선거 자체가 무효 다시 하는 거야. 이건 재선거고 보궐은 보궐선거는 자리가 없어질 어떤 이유로 없어졌을 때 그렇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많고요. 지금 서울에서의 지지율은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20%입니다. 어제 나왔던 리얼미터는 뭐 일부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라는 뭐 1포인트 앞섰다라는 그 지지율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갤럽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섞어서 평균 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PK 부울경에서는요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4입니다. 이건 깜짝 놀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울경의 민심은 국민의힘도 싫어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부끄럽잖아, 솔직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어떻게 그거를 대놓고 이야기가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사실 그게 선거에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여부가. 그래서 얼마 전에 왜 그 뭐 저기 뭐죠? 그 뉴스공장에 나오는 저기 여론기관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리얼미터에서 막 서울 저기 뭐지 그 서울 지지율이 역전됐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나오고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런 양쪽 내용이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선택이 돼서 어떤 사람이 답변을 했고 이 답변을 할 때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같은 걸 좀 보는 건데 결국은 국민의힘이 호감도가 낮다. 호감도가 낮고 비호감도라고 하죠. 비호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두 개의 저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가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되게 재밌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여론조사를 선동의 기술로 쓰고 있죠. 모든 정파가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쪽이 어마어마 잘못을 했어. 그리고 선거를 하면 질 것 같아. 그러면 투표장에 안 나가는 걸로 의사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선동의 기술이란 게 뭐냐면은 제가 늘상 거의 뭐 정치 천재로서 늘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고 있는 여론조사는 이야기 안 해요. 왜? 우리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이기고 있을 때만 이야기를 하고 지고 있더라도 우리한테 상당 부분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만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게 난 제일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게 이런 거야. 이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평론하는 사람들이 특정 시점에는 YTN에 나오는 평론가처럼 행동해버리면 안 돼요. 결국에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YTN 보고 있는데 저 새끼 뭐지 하고 짜증을 막 낼 만한 사람이 우리 방송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우리 방송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일종의 그게 선독의 기술이고 세뇌의 기술인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 우리가 진리가 없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의지를 꺾지 않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진영 방송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진영 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구독자분들의 우리의 사기를 높여주는 건 좋아요와 구독하기인데 안 올라가네? 아직도 지금 좋아요도 많이 안 됐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 지금
주문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네. 감투만이라고 지금 전화기를 잠시 바꾸고 있어요 지금요. 주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2,000명이. 저희들의 사기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명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산조차도 그러니까 부울경 부산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울경 전체에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4%라고 하면 유책 사유라고 하잖아요. 오거돈이나 박원순 시장 이 두 시장의 유책 사유로 벌어지고 있는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어떤 공천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결과가 의외로 나올 수도 있고 역사는 그런 겁니다. 저쪽이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기를 꺾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는 절대 안 되는구나. 라고 저쪽 병사들의 사기가 확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 등은 여론조사 등을 할 때 이제 그런 문항을 쓰는 거죠. 박원순 시장의 유책 사유로 벌어지고 있는 서울시장 여기에 뭐 민주당이 공천하는 게 맞습니까라는 식으로 자꾸 되뇌이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난 모르겠다.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그 표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사실 현실적으로 민심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투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투표는 우리나라 역사상 역대급으로 가장 투표 표심을 흔들어 버렸던 건 박근혜 탄핵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저 국민의 짐 그 류를 빠져나간 지지자들은 아직도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니들 언제 사람 될래? 그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로 넘어갔거나 중간에 남아 있으면서 민주당이 잘할 때 박근혜처럼 되면 안 되지. 나라가 민주당이 잘할 때 계속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죠. 민주당은 좀만 잘하면 돼요. 국민의 짐은 엄청 잘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기본 정서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민주당과 다른 점이 뭐냐면 민주당도 정쟁이나 똑같이 하고 있어 국민의힘하고. 근데 민주당은 정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부산시장 후보나 서울시장 후보를 말하는데 국민의힘은 정책이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좋을까만 생각하고 있어요. 안철수도 나오고 하잖아. 근데 정책이 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여론조사 맨 뒤에 보면 부동산 정책이란 거에 대해서 있어 이유가. 근데 요즘에 있는 대구에 있는 부동산 많이 가졌던 아줌마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으로 바뀌어요. 이야 대구가요? 아니 막 그분들 화이팅.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려면 이것도 내야지만 내가 부자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럼 부자가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부자가 또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우리의 중산층도 뭐냐면 맨 처음에는 세금 내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했어. 그렇지만 이게 생각해보니까 나쁜 게 아닌 거야. 당연한 거야. 예. 아, 그러니까 예. 깨어 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네들 지금 김종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서울시장 문제에 있어서는 부동산 문제를 갖고 흔들어야 된다는 전략을 짜는 것 같아. 근데 웃기게요. 정책을 잘못 짰거나 허술하게 짰을 수는 있어. 의도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집값을 올리는데 범인으로 의심되는 자들이 출마를 해. 그렇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 정책을 흔들어.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야. 지금 한번 보세요. 올 말까지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주택자들 다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아서 다주택을 해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택 하나만 남겼단 말이야. 근데 왜 거기서 국민의 짐은 예외가 돼야 됩니까? 걔네들은 그 당내에서 다주택자인 사람들 그거 해소하려고 어떤 노력이라도 하고 있어요? 안 한다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서울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이슈가 될 거다? 전혀 깊이 없는 그냥 총기 흐려진 노인네 뇌피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비판을 해. 그러나 이 문제로 국민의 짐을 찍을 일은 없는 거예요. 왜? 이 새끼들이 범인인데? 그걸 국민들이 다 있고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시민들 아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50% 언저리 있는 거예요. 예. 자, 부동산 정책이 어쩌고저쩌고 뭐 민생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23%를 꼽은 문재인 정부를 부정평가한다는 사람들의 23%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는요. 국민의 짐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 왜 세게 못하냐라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여론조사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동산 정책이 너무 약하다. 부동산 정책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게 통쳐가지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푸나님 말씀처럼 부동산 정책 이런 식으로 하면 막 인사 문제 이것도 잘했다 못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큰 틀로만 잡으면 제대로 된 의사를 반영할 수가 없죠. 제가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가끔 할 때도 이거는 질문에 대답할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들이. 이게 부정평가, 긍정평가 항목을 비교해 보면 되게 웃겨요. 긍정평가는 그냥 전반적으로 잘한다. 최선을 다함, 열심히 한다. 서민을 위한 노력이고.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인사 문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 긍정평가는 되게 추상적이고 부정평가도 추상적인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특정이 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론 조사를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서울하고 부산이 훨씬 지지율이 높게 나왔는데 뭐 넘어가 그냥. 그럽시다. 그러시죠. 바보 같아. 후보가 없어 지금. 여론조사 보도는 선동의 기술이라니까요. 선동의 기술이라고. 어떤 언론사도 그 여론조사를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신 언론인 척 하려고 상당히 냉철하게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 정부가 정책을 위반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비판은 가능하다고 봐요. 홍남기 씨 왜 그러세요? 뭔가 좀 세게 나가면 안 됩니까? 라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전반적 기조에 깔려있는 부동산 정책 등의 선의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하는 것만 갖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 또 디테일의 함정에 빠져요. 마치 문재인 정부가 뭘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 주는 건데 잘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국민의 진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진짜로 못할 놈들이 그나마 지들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니들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절대 부동산으로 국민의 짐을 찍을 서울 시민은 없다. 결론.